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7월 24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뉴스 퀵배송입니다. 뉴스 퀵배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비둘기 떼가 된 김건희 특검팀의 취재 기자들입니다. 기자들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쭉 앉아서 취재를 한다라는 그림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제 김건희 특검팀 취재하는 기자들 만나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요새 폭염 아닙니까? 오늘은 32도, 33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고요. 어제는 32도였고 내일부터는 35도고 아시는 것처럼 폭우가 내리기 직전에는 서울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죠. 김건희 특검 지금 한 달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취재 기자들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취재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취재 편의점이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준비한 영상 우선 함께 보시고 그리고 계속 제가 현장 다녀온 취재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전용 출입구를 그냥 만들었다. 이게 보안 문제 때문에 그만큼 지금 취재 협조가 잘 안 되고 안 되는 거네요. 이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가 여기. 여기에 평소에는 아마 내려가면 출입을 막을 거예요. 네. 그래요? 한번 가볼까요? 잠겨 있을. 그러네요. 네네. 문이 잠겨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즘 문이 잠겨 있습니다. 예. 안 되네요. 이제 양산이랑 아침에 오면 다들 이제 양산 펴놓고. 양산? 기자들이? 네네. 왜냐면 다 그늘이 없으면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충전기 이렇게 들고. 이렇게 무거운 배터리 충전. 이게 5만 암페어거든요. 5만 왜냐면 암페어. 충전을 할 데가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그리고 길바닥에서. 배터리가 있어요. 길바닥에서 그럼 다 지금 마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게 말이 안 되네. 이렇게 공사가 전혀 공사 중인 것처럼 안 보이는데요. 네네. 아니 여기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아마 좀 잠겨 있을 건데. 그러네. 다 막아놨네. 아니 그러면은 이거 기자들이 브리핑 할 때만 요 문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다 바깥에서 서 있는. 그렇군요. 아니 그 폭우 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뭐 그냥 비 맞고 서 있는 거죠. 뭐. 기자들이? 네, 그래서 여기 현장 기자들 보면 다 얼굴 시꺼멓거나 시뻘겋습니다. 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지금 다 여기 서 있거나 하면 반대에 서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럼 기자들이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감은 어디서 합니까, 마감은? 뭐 이런 데서 하는 거죠. 저쪽 가면 좀 앉을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저희끼리 기자실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거든요. 어디요? 한번 가보시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약간 비둘기처럼 쭉 앉아 있거든요. 비둘기처럼 앉아있어요. 이쪽에 보면 이렇게 걸터 앉을 때가 좀 있어서 브리핑룸 정도는 개방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무더위에, 이 폭염에. 원래는 준비 단계에서 KT에서는 브리핑룸도 안 내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특검보님들께서 좀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브리핑룸 정도는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상주하진 못하는 뭐 그런 상황. 날씨가 시원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9월쯤 되면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는 여기에 있는데 9월쯤 되면 요 길 하나는 건너갈 수 있지 않을까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9월에는 이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와, 그렇군요. 근데 진짜 기자들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시네요. 화장실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화장실은 진짜 어떻게. 뭐 이제 세종문화회관을 간다거나 세종문화회관. 아니면 뭐 지하철 화장실을 간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열악한 가운데 특검팀 취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부 법조 기자들 맨날 비판 많이 하셨는데 응원의 메시지도 좀 올려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경향신문 이홍근 기자, 경향신문 법조팀 기자인데요. 현장에서 실제로 특검을 취재하고 있는 취재 기자들은 어떻게 취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직접 현장 도움을 받아서 함께 취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폭염에 길바닥에서
그 본인들끼리는 야외 기자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비가 쏟아지면 그냥 비 맞으면서 뭐 근처에 카페에 가서 좀 뭐 툭툭 털어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분야가 16가지죠. 거기다가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집사 게이트까지 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가지수도 많고 그리고 또 내용도 다른 특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최혜병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수사가 어느 정도 된 측면이 있지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분야에 따라서 아주 초동부터 수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민하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그리고 기자들의 어떤 질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예민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그 현장 취재 기자들이 취재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란 특검은 서울 고검 안에 기자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자들이 뭐 특검팀하고 똑같이 에어컨 바람 쐬면서 취재할 수 있고 그런데 기사도 쓸 수 있고 마감도 할 수 있고 이런데 김건희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 KT 건물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주차장 출입도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차량 그리고 모든 인원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류 뭉치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서 사전에 연락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예 출입 자체가 안 된다. 특히 기자들의 출입을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조간 보도를 통해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내용의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장을 뛰는 취재 기자들의 취재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라는 점을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자들이 손이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절대 양산 같은 거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양산을 반드시 지참한다는 거예요. 그 선글라스 경우에는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선글라스는 착용을 못하니 너무 땡볕이고 그래서 전부 양산 쓰고 노트북으로 마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기자들 비판 많이 하시는데 또 어떤 기자들은 뭐 좋은 환경에서 조금 그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으면서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지만 김건희 특검팀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검팀이 기자들의 그 질문 세례, 질문 공세를 피하려고 초반에 민중기 특검이 일찍 나오면 기자들의 취재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7시. 그러면 또 기자들도 7시, 6시, 새벽 6시 얘기하는 겁니다. 새벽 6시, 그럼 또 6시. 이렇게 해서 계속 출근 시간이 빨라지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한 8시 때 정도로 출근 시간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피의자 소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자들하고 상당히 이제 미리 뭐 알려주긴 합니다만 마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율이 안 돼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폭염에 건강 해칠까 걱정입니다. 건강 걱정이긴 한데 보안상의 문제로 빌딩 출입이 제한되나 보네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보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 보안 때문에 고육책으로 저렇게 모든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야외 기자실에서 보도 마감하고 있다는 현실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서 취재 편의점 함께하고 계십니까? 함께하고 계신 곳. 그리고 그건 날씨 어떤 거 하시면서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지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함께 읽어드리면서 소통하는 그런 방송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윤선 기자, 아이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데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군요. 자, 두 번째는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나주에서 이주 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인 채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네, 취재 편의점도 어제 그 영상을 입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선 보고요. 인권운동가 이주 노동자 인권운동가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소식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준비한 영상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영상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같은 사람끼리 저런 일을 감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잘못했어 안 했어 분명히 한국말로 들리지요.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던 것인지 저희가 직접 이 영상을 입수해서 언론에 배포한 곳입니다. 손상용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운영위원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저희 댓글창에도 아이고 저게 뭐야, 사람의 생명을 막 다루면 안 되는데 웃고 있네, 처벌해라. 주위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이네요. 진짜 악마네. 이런 댓글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게차에 사람을 대롱대롱 매달았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나주에 이제 벽돌 공장입니다. 한 20여 명 정도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동티모르 출신, 중국 출신, 스리랑카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함께 일을 하고 있고, 벽돌을 보면은 이제 비닐로 랩핑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랩핑을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그 함께 일했던 스리랑카 동료가 랩핑을 하는 것들이 이제 숙달이 더디다 보니까 이 피해자한테 랩핑하는 것들을 가르쳐줘라라고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동료가 숙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 피해자한테 너 왜 이렇게 잘 못 가르쳐줘?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이렇게 랩핑을 했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저곳이 그 전남 나주에 있는 한 벽돌 생산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에 분명히 그 사용자들도 있을 것이고, 공장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과장, 부장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야지 잘못했어 안 했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 해당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알고 봤더니 이제 사장하고 이제 사무직들은 별도 사무실에 있고요. 네.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주 노동자들하고 지게차 예. 운전이었고요. 예. 결국 지게차 운전하시던 분이 예. 랩핑한 다음에 지게차에서 나와서 너 잘못했지? 무엇을 잘못한지 알아?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게차 운전원이. 예. 그럼 이 예. 지게차 운전원은 한국 사람인 거죠? 예, 한국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같은 노동자들끼리 있었던 일인 거네요. 예, 그래서 지게차 운전원이 너 잘못한 거 인정해라 라고 하고, 네. 다른 국적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그런 어떤 문화, 예. 조리돌림 한다든지 괴롭힘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본인들은 더 잘 가르쳐줘라. 네. 이런 식으로 장난을 했다라고. 예. 안타깝게도 장난이라 하더라도 도를 넘는 것이겠고. 장난이요? 이러한 것은 예. 어떻게 저런 게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장난일 수 있습니까? 저분이 울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날이 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한 13시경에 발생을 해가지고 예. 지게차 위에 들려져가지고 한 5분 정도 방치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예. 점심 먹었던 것들이 10도로 이제 넘어오고 예. 엄청나게 고통을 느꼈다라고 피해자가 그런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장난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특히나 피해자가 지금까지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벽돌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전체가 다 이주 노동자들입니까? 한국인 노동자들은 소수입니까?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만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 분들은 동티모르, 네. 중국, 스리랑카, 그리고 이제 사무직 분들은 이제 사무실에서 반장, 과장, 사장님들이 예. 한국 사람들이고, 예. 이렇게 해서 한 20여 명 정도가
이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이주 노동자라고 피해자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도대체 그러면 이 이주 노동 한국인 그 지게차 운전원은 이 스리랑카의 이주 노동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뭐 했어 안 했어라고까지 이렇게 강압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벽돌을 차곡차곡 쌓으면은 네. 그것을 이제 겉에 포장지처럼 비닐로 랩을 하는데 싸는데 예. 우리 스리랑카 동료, 그러니까 피해자의 동료가 그 랩핑을 하는 그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자한테 스리랑카 동료가 잘 랩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피해자한테 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냐 라고 이제 훈육의 개념으로 피해자를 랩으로 싸가지고 지게차로 옮기고 5분 동안 계속 그러면서 잘못한 거 알겠냐 인정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폭행을 한 거죠. 그 지금 피해를 입은 이 스리랑카 노동자분은 언제 한국에 오셨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근로계약서를 2024년도 11월에 작성을 하고 12월에 작년 12월에 입국을 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이 랩핑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숙달이 못했다라고 이제 피해자한테 이제 계속 이제 고통을 주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영상이 이제 SNS로 많이 퍼지다 보니까 사장도 뒤늦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한테 이런 영상 유포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네가 영상 유포했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약간 이제 불안한 상황 오히려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다 겪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이 분이 94년도 7월 24일 오늘이 또 보니까 또 생일이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의 생일이에요. 생일을 같이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서 이 어려움하고 힘든 과정을 또 겪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것 같고 우리가 지역사회에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이렇게 어려움 겪지 않도록 실태부터 파악하고 긴급하게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오전 11시에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여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이쪽에서 주장하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실질적으로 이분이 이제 합법적으로 현재 체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청에서 나서야 하겠지만은 우선 이제 지역사회에서 지자체가 먼저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분이 지금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정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심리 지원 시스템부터 가동을 해갖고 그 당시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이 피해자의 심리 안정 지원을 좀 해주고 그리고 도대체 이러한 사건이 피해자 혼자만 경험한 건지 아니면은 주변의 동료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발굴을 하는 진상을 좀 조사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다음에 가해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한다면은 책임지는 과정을 가야 될 것 같고 이분이 더 이상 이 벽돌 공장에서 일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업장 이동을 하게 되려면은 사업주가 또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고 뭔 소리냐, 너네 둘이 싸워갖고 한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이주 노동자들은 다른 곳에 가서 일하고 싶어도 발이 묶이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하게 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피해자가 정신적인 안정, 심리 안정을 취해야 되는 것이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지자체가 나주시청이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섰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해가지고 가해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고 그다음에 이 노동자가 그러면 다른 사업장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전남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새로운 구직을 일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녹록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요 일자리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해가지고 사업장을 변경을 해도 3개월 내에 새로운 구직을 못하게 되면은 다시 스리랑카로 넘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아이고야, 예.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새롭게 이제 면접도 봐야 되지, 이런 어떤 어려운 단계가 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도 단순하게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노동자들에 대한 사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자체와 행정당국이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그나마 우리 그 손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 광주 전남 지역의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시민운동 단체가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니 그나마 다행이고, 지금 저희 댓글창에 아이고 이게 무슨 나라 창피하게 무슨 일이냐. 래핑을 잘못하면 연습을 하도록 해야지 괴롭히면 실력이 느냐. 이제 이런 한국 사람들로서 정말 눈물 난다. 비인륜적이고 이 엄벌에 처해라.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타국에서 이런 수모 평생 잊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들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한국에서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는데, 인권 선진국이 되어야 되는데 또 여전히 인권 후진국,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여전하다. 괴롭힘.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기자회견 잘 하시고 저희가 후속 보도도 잊지 않고 해나가겠습니다. 혹여라도 나주시청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거나 할 때 또 제보 주십시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현장에도 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스리랑카 노동자에게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정말 너무 사죄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다수의 한국인들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피해자분한테 꼭 전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상용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끔찍하죠.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경북 영덕에서 초대형 산불로 마을이 덮쳐서, 화마가 덮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다치거나 아니면은 피해를 입었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이때 전기와 통신이 끊겼을 때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대피시킨 분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주 선원들이었어요. 우리 정부는 이분들을 산불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임금체불, 폭행, 차별, 지금 본 것과 같은 이게 장난이라니요. 어디서 이걸 장난이라고 말합니까? 이런 인권 유리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11대 경제대국 그리고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지만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충격이네요. 후속 보도도 부탁드립니다. 노동부 장관님 현장 출동하셔야겠네요. 네, 김영훈 장관 가신다고 하면 저희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56분이네요. 제가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루룩 가는데 저희가 세 번째 이슈 어떤 건지 일단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애니메이션 하나 틀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특검 김건희 전방위 수사 압박입니다.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그리고 나토부터 리투아니아까지 다 살펴본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진짜 뉴스킹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김건희 씨는 얼마나 되는 명품 뇌물을 받은 것일까요? 통일교로부터 받은 뇌물을 합산해 보니까 8,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시작되고 3년간 통일교로부터만 약 1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도 특검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때 착용했던 까르띠에 그리고 반 클리프 아펠 당시에도 6천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또 600만 원짜리 스커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논란이 됐었는데 김건희 씨 측이 남부지검에
당시 대통령실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서면 진술서를 중앙지검에 냈다는 건데요. 이것은 재산 공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당시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주거지를 현재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추가 보도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김건희 씨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벌써 58분이네요. 큰일 났네 이거. 아무래도 뉴스킹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나토부터 리투아니아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김건희 씨의 명품 사랑, 명품 쇼핑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2023년에 KBS 최영일의 시사본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최영일 평론가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단독 보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두 브롤리아이라는 명품 매장에 직접 수행원 16명을 끌고 가가지고 아이의 통째로 빌려서 명품 쇼핑을 해놓고 그냥 호객행위로 그냥 끌려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사고 수행원이 넥타이 하나 샀습니다라고 해명을 한 바 있는데 요 내용도 김건희 특검팀에서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당시에 순방 취재단이 이게 낮과 밤이 유럽하고 한국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취재를 전혀 못하고 있었을 때 저희가 이제 요 사진만 보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이 리투아니아의 영향력 있는 인터넷 언론이 현지에서 직접 보도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보도했었어요. 영부인이 사전 통보 없이 매장에 왔다. 다음 날에도 한국 대표단 다른 일행이 와서 추가로 물건을 샀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투아니아 언론이 현지 언론이 보도했음에도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일체 물품 구매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팀이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해나갈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어디서 듣고 계십니까? 여쭤봤더니 아까 보니까 뉴욕에서 듣고 계신 분 계신 것 같았습니다. 뉴욕입니다. 오늘 여기는 그리 덥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하셨습니다. 부럽습니다. 덥지 않은 뉴욕. 예, 서울은 무지하게 덥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